이번에 시댁 내려갔다가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듣고 돌아와 버렸어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인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시댁 사람들과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신혼 초에 아주 사소한 이유로 신우랑 말다툼을 하고 난 뒤로 남편을 빼고 나머지 시댁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아요. 싸우게 된 원인도 이제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맞게 된 첫 추석 때 미리 음식 준비하느라고 시댁에서 하루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신우가 아직 시집가기 전이라서 한참 놀러 다녔었는데, 그날 제가 입고 온 코트가 너무 예쁘다면서 하루만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댁에서 자고 가는 상황이고 그때는 저도 신우와 언니 동생처럼 잘 지내볼 생각으로 산지 얼마 안 된 아끼던 코트였는데 흔쾌히 입고 나가라 빌려줬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던 신우는 새벽 3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고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돌아왔는지 제 코트 밑단이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빌려주면서 조금 뭐가 묻을 수도 있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였어요. 어차피 세탁소에 맡길 생각이고 겸사겸사 어색한 신우와 조금이나마 친해질 생각에 흔쾌히 제 옷을 빌려준 건데, 아랫단은 어디 시궁창에 빠뜨렸는지 완전 오물 범벅에 군데군데 신발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새벽까지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남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 놓나 싶었고, 아침에 엉망이 되어버린 코트를 확인하고 황당한 마음에 잔소리를 좀 했어요. 엄청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아끼던 코트 빌려줬는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살짝 짜증나서 한마디 했더니, 아, 그까짓 거 내가 새로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니냐. 아침부터 집에서 큰 소리 나게 하지 말거라. 라고 하면서 시모가 저한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신우는 끝까지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없었고, 시부모 두 사람 모두 자기 딸한테 잔소리 좀 했다는 이유로 단단히 기분이 상했는지 저한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제 편을 들면서 신우한테 화를 내고 저한테 사과하라 했는데 시모가 중간에 끼어들며 그만하라 하셔서 뭐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대충 거기까지만 봐도 그 집안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고 며느리를 한 단계 아래로 생각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시댁과 거의 교류 없이 살았고, 어차피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서 명절에도 절대 자고 오지 않아요. 전날에 미리 가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고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괜히 거기에 오래 있어봤자 서로 좋을 거 없고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하자 하더라고요. 덕분에 시부모들과 보이지 않은 커다란 벽이 생겼지만 어차피 1년에 겨우 2-3번 얼굴 보면 끝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와 신우는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고, 시부모들과는 간신히 필요한 말만 몇 마디 나누는 정도예요. 막상 이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니 저는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굳이 시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 할 필요도 없고, 시부모가 부르거나 시댁에 행사가 있어도 제가 아니라 남편 혼자 보내면 그만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신우가 속도 위반으로 작년 초 결혼을 했고 지난 겨울에 남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저희도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제가 농담처럼 남편에게 당신 동생 같은 사람이 요즘 세상에서는 정말 애국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우가 결혼 전에는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며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었는데 쌍둥이로 애가 둘이나 생겨버리니 바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우 남편 벌이가 280 정도 버는 걸로 아는데 그 돈으로 집에서 내 식구 먹고 살고 살림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임신하고 결혼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상대방 남자가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이천에 50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었고 그쪽 집안에서 돈 보태줄 상황도 아니었답니다. 결국 우리 시댁에서 보증금에 3천 더 보태서 방 3개 있는 빌라로 이사시켰고 지금도 월세는 비슷하게 내고 있는 걸로 알아요. 자기 남편 외벌이로 월세까지 내고 생활이 도저히 힘드니까 결국 또 부모한테 손 벌려서 우리 시부모가 신우한테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 가까이 보조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저런 게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먹고 살기 어려워도 애를 둘씩이나 낳고 본인 희생해가며 육아하고 사는 것도 대단합니다. 저희 친정 쪽은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딸 하나 낳고 더 이상 아이 계획 없더라고요.
우리 부부도 현재로서는 둘째 생각은 안 하는 중이고,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세상에 부부가 맞벌이 안 하면 먹고 살기 팍팍할 정도로 힘들어서 그래요. 저희 오빠네도 조카가 돌 지나고부터 친정엄마한테 아이 맡겨두고 부부가 맞벌이를 했었고, 우리도 지금은 평일에 친정엄마가 아이를 대신 봐주고 계세요. 아직 애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 보내기도 안심이 안 되고, 엄마한테 아이 맡겨두고 매달 50만 원씩 따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돈이 절대 충분하거나 많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도 애 맡기고 나가서 돈 벌며 고생하는데 50만 원만 주는 것도 충분하다 하세요. 거기에 양가에 고정적으로 매달 20만 원씩 드리고 있으니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적지 않은 금액을 용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도 아이 맡겼을 때 추가로 50만 원씩 매달 드렸었고, 저도 같은 금액 드리고 있으니 모자라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저희 시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애 한 번 봐주신 적 없습니다. 손주를 예뻐하시는 것 같긴 한데 가끔 남편이 전화해서 아이 좀 몇 시간만 맡아달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세요. 주로 하시는 말이 시모 무릎이 안 좋아서 애랑 놀아주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 알 길이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시모한테 부탁했을 때 두세 번 연속으로 그렇게 거절당하니까 그 뒤로는 아예 애 봐달란 소리 자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그냥 포기하고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드릴 수 없는 날에는 외출 약속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대신에 시댁에는 저희 아이 사진도 안 보내드리고 아이 얼굴 좀 보게 집으로 오라고 해도 절대 안 가죠. 할머니 노릇은 하기 싫고 손주는 귀여워만 하고 싶고 이중적인 태도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냥 아이 얼굴 안 보여드려요.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시부모들이랑 언성 높아진 적도 있었는데, 애엄마인 제가 싫다는데 자기들이 뭘 어쩌겠어요? 시댁과는 이미 좋아질 수도 없는 사이인데 이런 거라도 제 맘대로 해야죠. 아무튼 우리 애는 죽어도 못 봐주겠다던 시모가 작년 겨울에 신우가 아들 쌍둥이를 낳았더니 신우네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산후조리도 다 해주고 애도 맡아서 봐주더라고요. 역시나 며느리 좋은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한다고 하시면서 본인 딸이 애 낳으니까 두 팔 걷고 달려가는구나 싶어서 조금 우스웠습니다. 그래도 시모를 탓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저도 지금까지 며느리 노릇을 거의 안 하고 있으니 쌤쌤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신혼에 애들을 봐주던지 말던지 이제는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사실 시댁과 등 돌리고 살아서 가끔 불편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저한테 나쁠 것이 없더라고요. 결혼한 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회사 선배 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정말 많은데 저는 아무것도 안 챙기고 서로 얼굴도 잘 안 보고 사니까 평소에 스트레스 받을 일 자체가 없죠. 뒤에서 제 욕을 엄청 하고 다니던 말던 시댁 친척들에게 제가 나쁜 며느리로 소문이 나거나 말거나 시댁 행사 자체를 참석 안 하고 그 사람들 얼굴 볼 일이 없는데 무슨 상관인가요? 남편이 중간에서 친척들이나 시부모한테 잔소리 좀 듣는 것 같은데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저보고는 신경 쓰지 말라 하고 대신에 저도 남편에게 우리 친정 식구들 신경 안 쓰도록 알아서 잘합니다. 결혼하고 우리 부부끼리 화목하고 아이 잘 키우며 살면 그만이지 남들한테 그렇게까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고 시모가 신혼에 아이를 봐주던 말던 솔직히 눈꼴이 조금 시렵긴 해도 큰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뜬금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시모가 직접 저한테 연락해서 손주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다며 주말에 시댁이나 한번 들러서 밥이나 같이 먹자 하더라고요. 서로 전화번호는 알고 있긴 할까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시부모에게서 직접 저한테 연락 온 적은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약속 있다 하고 가지 말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처음으로 시모가 저를 집으로 초대한 거나 마찬가지라 좋은 마음에 가기로 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도 하나 사서 들고 남편이랑 같이 지난 토요일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시댁과의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닐까 살짝 기대도 했었는데 그 기대는 얼마 못 가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신혼의 쌍둥이 조카들을 시모가 봐준다고 저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갔더니 애들이 안 보여서 조금 의아해했어요. 신우가 쌍둥이 낳고 난 뒤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지만
애를 혼자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시모가 대신 데려다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애를 맡겨놓을 거면 나가서 일이나 하던지 지네 남편 외벌이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징징대서 시댁의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주제에 애들은 꼬박꼬박 봐달라고 맡기는 게 조금 웃긴 일이었죠. 만약 우리 새언니가 저러고 있었으면 당장 쫓아가서 욕이라도 한 사발 해줬을 테지만 어차피 고생은 시모가 하는 건데 굳이 제가 나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밥 먹고 제가 가져간 과일 깎아서 커피까지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는 오랜만에 만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잘 놀고 있었고 남편도 저도 모처럼 시댁에서 기분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매번 이런 식이라면 종종 손주 보여드리러 찾아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시모 입에서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은 애를 참 좋아하나 봐. 아들네도 봐주시고 너희 집에도 다 봐주시잖아. 나도 마음은 손주들 다 봐주고 싶은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애는 안 봐주고 신혼의 애들만 봐주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고 민망해서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돈댁이 너희 애 봐주시면서 50만 원 받는다면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선한애 애들도 봐달라면 봐주실 수 있니? 걔가 다음 달부터 다시 직장 다니고 싶다는데 평일에만 봐주시면 되고 애가 둘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면 되겠네? 우리 엄마가 동네 애들 모아놓고 돈벌이하는 타가수 원장입니까? 애초에 사돈 집안에 본인 손주들을 봐달라 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돈 준다고 하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깟 50만 원 벌으려고 우리 애를 봐주셨겠어요? 딸이 고생하는 모습 보며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고 제가 맞벌이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애를 대신 봐주신 거죠. 맨날 시모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애 못 본다는 소리만 하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시모보다 나이도 더 많아요. 저희 엄마라고 몸이 쌩쌩하고 건강해서 손주들 봐준다고 하셨겠습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든 거 아시니까 맞벌이 안 하면 생활이 어려운 거 아시니까 그런 거죠.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50만 원 없어도 전혀 생활하시는데 문제 하나 없습니다. 시모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 마치 돈 때문에 친정엄마가 손주들 보는 줄 알겠어요. 이야기 듣자마자 기분이 확 나빠져서 그전까지 좋았던 감정들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왜요? 라고 제가 되묻자 어차피 사돈댁 집에서 너네 애 봐주시는데 겸사겸사 하는 김에 조카들도 같이 봐주면 돈도 되고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너희 엄마는 애 보는 거 좋아하시잖니? 한번 부탁 좀 해봐. 2명에 100만 원이면 나쁜 조건도 아니잖아? 거기까지 듣는데 진짜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형편이 시댁보다 훨씬 좋으면 좋았지 전혀 문제 없으세요. 돈 100만 원 벌자고 저희 엄마 입장에서 사돈댁 손자들 둘이나 데려다가 애 봐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랜만에 시모가 집으로 저를 부른다 싶었더니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짓거릴 줄은 몰랐어요.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저보다 먼저 나서서 장모님한테 왜 그런 이상한 부탁하냐고 엄마가 애 보기 힘들면 그냥 애엄마한테 보게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네 동생이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데 너는 오빠가 되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네가 걔네 집 생활비를 보태줘봤니? 네 조카들 기저귀 값을 보태줘봤니? 소치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남편 하나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좋다고 내일부터 당장 아이들 저희 친정에 맡기라고 할 줄 알았나 보죠? 여기 계속 있다가는 시모한테 욕이라도 해버릴 것 같아서 저는 더 할 말 없으니 이만 집으로 가겠다 하고 아이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관에서 신발 신고 있는데 시모가 쫓아오더니 너가 며느리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런 거라도 해서 집안에 도움되는 일을 해보라길래 진짜 그때는 시모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니까 애는 제 품에서 울고 애 앞에서 제가 쌍욕하고 소리를 지르기 싫어서 일단 아이 안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시모가 저한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재빨리 남편이 자기 엄마 양팔을 붙들고 막아서서 다행이지.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붙들고 늘어졌으면 그대로 넘어졌을지도 몰라요. 남편한테 붙들려서 발악하는 시모를 두고
저는 그냥 현관 밖으로 나왔고 남편도 시모한테 적당히 하라 소리 지르더니 그대로 뒤로 내팽개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일단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남편이 저한테 대신 사과하며 앞으로는 돌아오는 추석이고 뭐고 저는 시댁 사람들과 마주치지 말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신우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한참 둘이 말로 싸웠는데 신우가 애 안 보고 나가서 일한다는 직장이 파트타임으로 사무보조하는 일이었어요.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 월급도 160만 원 정도 된다던데 그 돈 받아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100만 원 주고 60만 원을 벌자고 그 짓을 한답니까? 그냥 애 보기 싫으니까 두모녀가 머리를 굴린 것 같은데 진짜 생각이 어쩜 저렇게 단순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돈 주고 애 맡기고 싶으면 정식으로 아주머니를 하나 고용을 하던지 제대로 사람 사셨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 엄마한테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난리통이 있고 나서 이틀 뒤에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 좀 해봤냐고 엄마한테 물어봤냐고 물어보길래 정신 차리고 100만 원은 어머님이 잘 쓰시면서 애 보시라고 했습니다. 너무 서운하네 어쩌네. 자기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죽는 소리 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길래 그러니까 따님 간수 잘하셨어야죠. 책임도 못 질 애를 둘이나 낳았으니 어머님이 대신 책임지세요. 라고 이야기해놓고 대답 안 듣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저 완전 시댁과는 이걸로 인연이 끝난 거겠죠? 어차피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도움되는 사람들이라 상관도 없어요.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 욕을 엄청 하셨다는데 남편도 저도 더 이상 시모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좋아서 애를 낳았으면 끝까지 본인이 책임을 지던지 돈 주고 사람 쓰려면 대가라도 똑똑히 지불해야죠. 쌍둥이 남자아이들을 어느 누가 100만 원 받고 하루 종일 봐준답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이면 시모가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정말 얼굴 볼 일 없으면 좋겠고 이번 일로 친척들에게 욕을 아무리 먹더라도 전혀 신경 안 쓰니까 얼마든지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끝나가는 관계였는데 어머님께서 확실히 끊어낼 빌미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두 집안들이 뒤집어지던 말던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나가서 160을 벌던 얼마를 벌어오던 시모랑 둘이 알아서 하겠죠 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